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많은 비리 의혹으로 각종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심 총장은 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이 심 총장을 횡령으로 기소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쳐서 교비를 소송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고쳐지면 비리 사학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전망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비 3억 7,800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지난 2월 25일 열린 첫 재판은 5분도 못돼 끝났습니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기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2차 공판은 3월 24일. 그런데 재판은 다시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4월로 넘어간 재판은 5월 18일로 한 번 더 미뤄지더니 급기야 6월 1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세 차례나 연기된 표면적인 이유는 심화진 총장 측의 변호인 교체입니다.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 그리고 동인 소속 변호사 7명이 심 총장을 변호해 왔는데 이 가운데 광장과 바른 소속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새롭게 법무법인 지평이 합류한 겁니다. 하지만 심화진 총장 측이 재판을 세 차례나 연기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고 일주일 뒤인 3월 3일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비에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 여부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일까? 건축이나 입시나 학교 운영을 다 총장이 모든 계약을 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거든요. 이 소송을 경우는 대표권 이사장만 있어요. 이사장 명의로 이름만 들려주는 편집적인 부분을 세출 항목에 포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공적인 업무의 경우는 현행 시행령 아래서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돼 교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검찰도 심화진 총장에 대한 고발 내용 가운데 해당 부분은 빼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 직접 필요하면 지금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교비에서. 예. 그런데 그 교육부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육부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돈을 썼다고 해가지고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처벌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가.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직원 인사 문제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인 돈이 아니라 교비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여대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총장이 이들 단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이 사립대학에는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에서 이때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교비에서 쓰라 이 말은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그 비용을 쓴단 말이 됩니까? 아니죠. 법인 회계에서 그건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교비 회계로 쓰라 그러니 이거는 줄소송 날 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즉 교비를 명백히 구분하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2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3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가 비리 사학의 소송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금을 감내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등록금이 온전하게 아이들 교육 활동에 쓰일 거라는 믿음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금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고 사학재단의 어떤 비리를 옹호하거나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건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대 총선 기간이었던 4월 10일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찬반 의견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지금 접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찬성원대는 한 9개 단체,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한 500명이 넘고요. 반대는 5개 단체에 개인은 12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대학 교수회가 낸 반대 의견을 하나의 단체 의견으로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또 교육부에다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그런 그 교수위원만도 20개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민변이라든지 또 교수 노조라든지 또 각 대학의 노조 등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그렇게 타당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신여대 구성원들 역시 시행령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간 쌓여온 심화진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시위를 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총장이 경찰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그 수사 의뢰 자문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썼습니다. 자문료를. 그 자문료를 교비에서 썼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학생을 고발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학교에 어떻게 학생을 맡깁니까? 성신 역사 80년 이래 지금처럼 악화된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학교 교육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표절 교수들이 막 들어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9대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정치 공백기를 틈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교육부의 꼼수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이어 대표적인 시행령 정치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